그러면 앞으로 저기 주식이 계속 저기 저네. 자, 계속 떨어지나요? 공황이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공황이면 주식이 떨어져야죠. 왜 안 떨어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물가는 올라요. 이걸 일명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냐? 물가가 오른다는 건 어떻게 해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럼 땅을 사놨을 거야. 땅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럼 땅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인플레이션. 오르겠죠, 당연히. 그럼 건물을 갖고 있어, 빌딩을. 자, 그럼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인플레이션이면 어떻게 오르겠죠? 그 회사의 자산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회사의 BPS가 올라가요? 자산 가격. 그럼 BPS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보통.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사가 어떻게 대박을 내. 자, 별의별 사례들이 많아요. 아마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대박을 내고 나갔어. 철수를 할 때 대박을 내고 나갔어요. 월마트가. 자,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한번.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철수를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왜?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적자야. 근데 철수할 때 어떻게 해요? 대박을 내고 철수를 했어요. 웃기지? 웃기죠. 아니, 경영을 해가지고 손실을 봤으면 손실을 봐야지. 왜 철수하고 왜 여기 사업을 접는데 왜 대박을 내요? 부동산 가격 때문에. IMF 때 아마 쌀 때 들어왔을 거예요. 월마트 애들이. 월마트 때 IMF 때 쌀 때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마트 같은 거 건물을 짓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건물하고 땅값이 어떻게 해요? 겁나게 오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대박을 내고 철수를 했어. 자, 이런 웃지 못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얘기를 했나? 예전에 성냥공장 사장님 얘기를 했나?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냐면, 예전에 얘기했구나, 이거. 이거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나중에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어떻게, BPS는 계속 올라가거든. 그래서 BPS를 봐야 돼. 예전에 성냥 가게가 있어. 성냥 가게. 예전에 성냥 공장 이야기야, 이게. 누구한테 들었냐면 예전에 흰수염 사장님한테 들었던 얘기야. 그 성냥 공장 사장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공장을 갖다가 접었대. 참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식회사인가? 주식회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식회사였나? 주식회사였나 보구나. 주식회사인데 상장회사는 아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비상장 주식회사였는데 성냥 공장이 있어요. 성냥 뭔지 알죠? 성냥팔이 손이 치켜가면 요즘 라이터 때문에 성냥 안 쓰죠? 라이터를 쓰죠? 자, 예전에는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해요? 다방 같은 성냥을 치켜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은 건노나 불 지필 때 성냥을 치켜가지고 다 성냥을 썼어요. 불 지필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나와요? 라이터가 나와요. 이제 라이터가 더 편하고 이제 싸고 좋으니까 어떻게 다 라이터로 넘어가고 성냥을 안 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냥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성냥 공장을 갖다가 접은 거야. 적자를 보다가.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대박을 내면서 접은 거야. 그 공장이 지금 강남 어디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더국동 자리였나?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 지금으로 행정구역으로 강남 어디죠? 예전에 거기가 숲이었어요. 숲 안쪽에 있는 숲속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주소지는 뭐고 강남 어딘데 거기가 숲속 안에 있는 외진 성냥 공장이었다. 그럼 숲속 안에 있는 외진 성냥 공장인데 보통 성냥 공장은 이게 하면 나무 아름드림 같은 나무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많이 쌓아놔야 한대. 이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쌓아놓으려면 쌓아놓을 그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냥 공장 사장이 그 주변에다 토지를 갖다가 나무 거목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이게 쌓아놓을, 그 토지를 갖다가 엄청나게 사는 거야, 이 양반이. 땅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놨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냥 만들려면 다 나무잖아.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나무 그 원자재를 갖다가 그 통나무를 갖다가 쌓아놓은 그 토지를 사놨는데 그 토지 값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강남 불패시로 됐죠.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그 자리가 다 아파트 단지로 이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몰라. 그냥 강남 어디라고 해. 예전에는 숲 깊숙하게 아닌 숲속에 있는 아주 저기 그 이게 숲속 안에 떨어지는 이게 무슨 저기 외진데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행정구역이 강남이야. 참고적으로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어. 정확히 어딘지 몰라. 그냥 강남구 어디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성냥구장에 강남구 어디에 그 숲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숲속 안에 땅이니까 그냥 똥까지 평당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만원, 몇천 원짜리 평당 몇천 원짜리 땅을 샀어. 예전에 평당 몇천 원짜리 땅이야. 한 평에 몇천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천 원, 몇천 원짜리 상을 사놓고 거기다 뭘 했냐면 이제 저기 나무 아름드리 나무 같은 거 이제 그 원자재를 쌓아놓는 용도 많이 쌓아놔야 하니까 이걸 쌓아놓게 해서 땅을 겁나게 쌓는 거야. 어차피 땅은 싸니까. 싸니까 평당 몇천 원밖에 안 가니까 싸니까 엄청나게 사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원자재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거기 위에다 이제 저기 막 놓고 이제 저기 이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라이터가 나오면서 라이터한테 밀려버린 거야. 시장을 다 뺏겼지, 성냥. 그러니까 성냥이 안 팔려. 그래서 적자를 보다가 이제 회사를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청사를 해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사가 대박을 내버렸어. 왜 대박을 냈을까요? 자, 3년, 보통 3년 이상 적자를 내면 어떻게 해요? 망할 회사로 보통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투자자들은. 근데 그냥 그 회사가 한 5년 동안을 계속 연속 적자를 냈다고 하더라고. 망할 회사죠. 누가 봐도 망할 회사죠. 주식회사야. 비상장 회사야. 제가 알기로 비상장 회사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이게 5명. 근데 나중에 이 회사가 청산을 할 때 어떻게 대박을 내요. 자, 왜 그냥 땅값이 나중에 어떻게 천정부지로 올라서 나중에 거기가 저기 그린벨트가 뭐 풀리고 뭐 저기 저기 뭐냐 거기가 이제 아파트 이제 저기 이제 그게 이제 거기 저기 그 건설 저기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이제 다 들어와 이제 거기. 그러니까 그 땅값을 갖다가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는데 아마 최소한 1000배 만배 최하 1000배 만배야. 만배까지 갈란가 몰라. 하여튼 최하 1000배 만배는 팔았을 거야. 자기가 산 금액이 1000배 만배의 땅을 아마 팔았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 내가 박사님 말로는 그 당시에 그 땅값을 처음 샀을 때 그 지금 어떻게 몇십 원 몇천 원도 아니야. 나중에 산 게 평당 몇천 원이고 초기에 샀을 때 아주 예전에 산 땅은 그 평당 그게 몇십 원 100원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 예전 70년대나 뭐 6, 70년대라고 하네. 6, 70년대 샀을 때 한 평당 그 100원도 몇십 원짜리 땅이 있어요. 몇십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십 원. 몇십 원에 산 땅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공장을 확장해서 산 건 어떻게 이제 몇천 원에 준 땅도 있어. 한 평에 몇천 원 주고 산 땅도 있고 싸게 산 거는 예전에 산 건 어떻게 몇십 원 주고 산 땅도 있어 한 평. 자 그러면 1000배 만배죠 이제. 그냥 1000배 만배 주고 어떻게 언제 파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언제 그 분배를 하니까 어떻게 대박이 난 거야 이게. 분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대박을 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라는 게 골 때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실질적으로. 회사는 망했는데 어떻게 대박을 내. 망했는데 대박을 내는 경우가 있어.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그냥 자 예전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오래됐다고 하더라. 한 60년대에 강남 거기가 완전히 거기가 그러니까 산골짜기야. 평당 어떻게 그때 한 살 때 몇십 원 주고 샀어. 평에. 자, 한 10에 몇십 원에 주고 사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 들어오니까, 거기, 한 1000만 원 이상 주고 팔았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죠? 그러면 1000원에 주고 사도, 어떻게 1000만 원 주고 팔면, 만배장 사잖아.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재밌는 일이죠.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요. 자, 이런 사례가 있어. 근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 성냥 가게가 몇십 원짜리에 한 평을 몇십 원에 살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기 개발 호재가 없어도 한 평당 어떻게 해요? 저기 거의 만 원까지 뛰었어. 뭐 그냥 숲이야. 근데 만 원까지 뛰었어. 개발 호재도 없는데. 자, 예전에 한 평당 어떻게 해요? 이제 몇십 원 주고 산 게 만 원까지 뛰었어.
자, 10,000원까지, 한 평당 10,000원까지 뛰었을 때는 개발 호재 때문에, 그냥 개발 호재 때 뛰었을 때는 한 평당 이제 1,000,000원까지 뛰어. 1,000,000원 가까이 뛰어요, 거의 대부분. 그 10,000원까지 뛰는 거냐? 10,000원까지 뛰었을 때는 그냥 인플레이션만큼 뛴 거예요.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이 자산 가격을 상승을 시킨 거예요. 자, 이 성냥 가게가 60년대에 만약에 샀으면 내가 볼 때는 한 평당 때, 자기 옛날 사장 그 양반 말까 최고 싸게 살 때 한 평당 때 100원 이하 몇십 원 주고 샀다고요, 한 평당. 그 당시에 60년대 하여튼 그때 한참 적었을 때. 자, 몇십 원에 준 땅이 나중에 10,000원까지 올라가. 이게 10,000원까지 올라갈 땐 왜 올라가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발 호재가 없는데 10,000원까지 올라가. 몇십 원 주고 산 땅이. 이게 인플레이션의, 자산의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땅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면 그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게 그러면 주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 유가 시장이면. 그러면 나중에 그 얼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직접 저거 하면 한 평당 1,000,000원 주고 팔아먹었을 거야, 강남. 평당 1,000,000원은 받았을 거야. 아무리 못 받아도 1,000,000원 받지 않았을까?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몇십 원에 줘서 10,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이건 어떻게 개발 호재로 올라간 거예요? 뭘로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갑자기 1,000,000원까지 뛰었어요. 자, 이때는 뭘로 온 거예요? 개발 호재로 해가지고 뛴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5년 동안 연속 적자를 냈어. 자, 골 때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런 좀 약간 뭐라 할까? 약간 허점이 이런 허점 현상 같은 게 좀 일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저도 약간 그걸 겪어봐서 안 돼. 투자하는 데서 겪어봐서 안 돼.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오너가 빼먹을. 자, 그거는 빼돌리기 힘들어요. 왜? 회계장부에 그대로 이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빼돌려요. 그 대한민국 그 금융감독이 가만히 놔두진 않아. 그런 거 빼돌려. 자, 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못 벌어도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주가를 갖다가 올리는 현상을 해요. 나중에 지하에 있는 돈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꿈틀꿈틀 거릴 거라고. 그럼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나요? 망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주가가 오히려 다들 오를 거예요. 기본적인 자기 그 자산이 있으면 자산 가격이 하다못해 무형자산도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봐요.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 인플레이션 효과를 더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돈의 이런 자산의 가치 대비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물가는 그대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그럼 자산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마치 오른 것처럼 보여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데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왜? 상대적으로 돈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른 것처럼 효과가 보여요. 그럼 나중에 BPS가, 조금 하면 이런 회사들 이제 보여요. 회사가 거의 수익도 없고, 적자인데, 어떻게 BPS는 계속 올라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저 BPS 종목을 좀 주시를 해보라는 게 그래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물가 디플레이션은 안 일어나요. 잠깐 이러다가 쫙 올라가. 잠깐 디플레이션 쫙 올라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는 항상 우회 수직 상승이야. 우회 수직 상승이야.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은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니, 예전에 장원시가 공항이니까 회사들
다 망하고 주가 곤두박질 치더니 막 주가 막 올라가던데요. 이제 이런 이제 따지는 분들 나중에 생길 것 같아요. 미리 설명드려요. 자, 어떻게 해요? 화폐, 저기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느껴서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이런 저기 효과가 발생해요. 그럼 수익인가요? 수익이죠. 높은 만약에 내가 순수하게 저기 그냥 현금으로 갖다 넣어서 이게 오르면 그건 수익으로 잡혀진다. 거의. 수익이긴 수익이죠. 나중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로 해서 저금리는 내 월급으로 메꾸고 이게 그렇게 해서 오르면 어떻게 이게 내 수익이죠. 레버리지스라는 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안 좋고 돈 벌기 힘든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역설적인데 인플레이션이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의 BPS가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어떻게 저기 공황인데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런 종목들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 BPS 종목을 갖다가 저기 좀 주시를 하는 게 이유예요. 자, 오늘 할 강의는 다 한 것 같네. 아이고, 너무 길었네, 강의가. 아이고,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